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기존의 과학 파트에서 리뷰를 했던 정환성 교수의 두 책에 추가해서 어, 과학 분야인데 이게 또 청소년에도 해당됩니다. 근데 이쪽으로 분류가 됐네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지구과학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깊이가 있어요. 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깊습니다. 그 오존층이 미치는 그 대륙권에서의 영향하고 그리고 태양 에너지의 전달 이런 것들인데 저는 과학자가 누구죠? 법륜 스님처럼 저도 과학자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었고 공부를 뭐 어학 쪽은 잘 못했지만 과학 쪽이나 수학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세 개지만 얘기를 할게요. 먼저 대기입니다. 대기는 뭐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추워지잖아요. 제가 남미 여행했을 때도 보면 안데스 산맥에 올라가니까 제가 여름에 갔는데 거기에 올라가니까 춥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보면 적도 지방이지만 킬리만자로 산 위에는 하얗습니다. 그게 만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층권에서는 오히려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대륙권에서 온도가 낮을수록 높은 이유는 지표의 그 반사열 때문에 그렇거든요. 태양에서 받은 열을 지표가 반사를 하죠. 그래서 아래쪽일수록 온도가 높은데 이 성층권에도 오존층이 있습니다. 근데 오존층도 그 지표처럼 열을 보관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층권에는 올라갈수록 오히려 오존층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하나는 대륙권 같은 경우는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것이 더 따뜻하죠. 기단이. 위쪽 기단은 차갑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맞습니다. 원래 뜨거운 것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죠. 그리고 무거운 것, 차가운 것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떨어지려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게 대류인데요. 그것 때문에 난류가 발생합니다. 기상이 위아래로 공기가 위아래로 움직이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비행 고도로는 보통 성층권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대륙권 위쪽에. 대륙권도 똑같은 게 아니고 적도 지방은 18km까지 올라가지만 극지방은 10km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북 어디죠? 남반구, 북반구에서 이제 한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미국 이런 데를 갈 때는 한 12k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대륙권 위에 성층권으로 항로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난류가 발생하면 비행기 탈 때 흔들리면 좀 불안하죠. 그런 걸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열권이 또 있죠. 열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온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고 하는데 중간권은 대륙권과 똑같고요. 그 이유는 밀도가 낮아져 가지고 작은 열로도 온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권에는 우리가 단파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전리층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로라를 보여주기도 하죠. 오른쪽에 보면 오로라 보이시죠? 그리고 이 단파 통신은 낮하고 밤하고 이 가는 통달 거리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전리층이 어, 태양이 활발한 낮하고 그리고 밤하고 이제
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대기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것 중에 성층권이 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지 그거는 솔직히 몰랐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복사에 대한 겁니다. 저는 이것도 또 잘못 알고 있었어요. 원래 그 열 전도에 대해서 고체는 전도, 액체는 대류, 기체는 복사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만약 기체가 복사의 매체라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까지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주 공간은 진공이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세계로 나뉘는 게 아니고 매체에 따른 게 아니고 특성에 따라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파 형태로 운반되는 거는 복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동이라고 하는데 진동이라는 거는 분자간 충돌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걸 말하는데 그게 이제 대류하고 전도가 있대요. 대류는 말 그대로 아까 설명했듯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매체 자체가 움직이는 게 대류고요. 그래서 기체나 액체만 가능하죠. 고체는 매체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거에 반해서 전도는 딱 붙어서 연결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시원한 음료수 캔을 손을 대면 시원하죠. 그거는 전도에 의한 겁니다. 접점을 향한 건데 이거는 기체, 액체, 고체 다 가능합니다. 특히 이거에 대해서는 고체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기체에 대해서는 이런가 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기단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한랭 기단, 온난 기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기체도 그 온도하고 습도 특성에 따라서 에어매스라고 그러거든요. 기체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랭저선이 그러니까 한랭 기단이 온다 그러면 그게 뜨거운 기단 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무거운 게 원래 아래쪽으로 가니까 보통은 아래쪽이 더 먼저 오고 위쪽은 어, 늦게 오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번이 아니죠. 한 10년 전쯤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제대로 잡았고 이열 에너지의 복사, 열 복사와 열 진동은 어제 리뷰하면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 온도가 높은 곳은 밝고 온도가 낮은 곳은 낮은 게 보이는데 다른 곳은 뭐 다 그렇다 치고 안경이 까만 거로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온도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자기파가 통과를 못하는 UV 필터 뭐 이런 것들 있죠 안경에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외선 으로 보면 적외선 카메라도 있죠. 어두워도 볼 수 있습니다. 열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전자기파의 하나입니다. 적외선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니까요. 다음은 바람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디죠? 해인사를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장경 판전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데 정작 왜 과학적인지는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참 우리 선조분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에 비하면 후손들은 좀 노력을 더 해야 필요가 있겠죠. 여기 포인트는 장경 판정의 통풍구가 위하고 아래에 있는데 이게 보통은 똑같잖아요. 근데 위하고 아래가 크기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크기가 다르다면 아래가 크고 위가 작죠. 그런데 여기 거꾸로 돼 있어요. 위가 큽니다. 그 이유가 이 팔만대장경을 오래 보관하려면 이게 목판이잖아요. 그래서 습도가 낮은 공기 안에 있는 공기의 습도를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같으면 에어컨을 틀었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과학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인사는 당연히 산에 있고요. 대부분 절이 그렇듯이 산에는 골바람과 산바람이 붑니다. 골바람 보통 낮에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바람이죠. 왜냐하면 낮에는 산 위가 먼저 가열이 되게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고래는 아무래도 덜 뜨겁겠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 위에 공기가 뜨거워서 위로 올라가면은 기압이 낮아지고 아래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공기는 물이 위쪽에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습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는 습도가 높은 공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통풍구를 작게 한 거예요. 반대로 밤에는 위쪽이 먼저 냉각되고 아래쪽이 좀 따뜻한 편이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산 위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무거우니까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공기는 습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통풍구는 크고 아래 것은 작은 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연결을 못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과학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 책을 한 10년 전쯤 읽었을 때 리뷰가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참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어릴 때는 뭐 선진 조선 해서 제가 조선공학과에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그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대학에 와보고 졸업해서 보니까 차라리 의대나 법대를 갈 걸. 제가 공부는 그렇게 못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꽤 성적은 잘 받았는데 물론 뭐 제가 목표한 만큼은 못 받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대를 갔는데 차라리 저보다 성적이 나쁘면서도 의대나 법대 간 친구들이 훨씬 더 사회에 나와서는 대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게 아닌가. 뭐 저 자신은 괜찮습니다만 만약 과학을 대우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의학도 뭐 그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학이나 법학은 디펜스에 해당되죠. 수비죠. 물론 수비도 중요해요. 하지만 만들지 못하면서 나누는 거에 신경 쓴다든지 아니면 만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데 신경 쓰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제 리뷰하면서 보니까 평가가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거의 100%에 가깝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덜었습니다. 여러분도 과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좋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재미있어요. 재미도 있고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꼭 사셔야 되고요. 없다 하더라도 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상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